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청자분 댓글로 영상을 좀 찍겠습니다. 제가 이제 1시간 전쯤에 빚으로 올린 부동산 공화국, 부동산 때문에 저출산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거품이고, 이 거품은 꺼져야 되고,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GDP 대비했을 때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 그래서 터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금리를 낮추고 있죠. 한국은행이라든가 이제 정부에서 그 금융기관들 압박을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금리가 낮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글에 이제 그 댓글을 2분 정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제 의견하고 제 영상 내용이랑 조금 이제 반대되는 의견이신데, 제가 그 영상에는 제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 영상만 하더라도 21분짜리여가지고 이게 왜 결국은 발생했느냐. 결국 그 문제는 여성들 때문이라는 게 결론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빼려고 해서 그 내용은 뺐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댓글이 달린 것 같은데, 하여튼 소중한 의견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렇게 또 컨텐츠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리땡땡땡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 부동산과 저출산은 관계가 없다. 지방 중소도시에 1억부터 3억까지 널린 게 집인데 그저 수도권만 고집하니까 그런 거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문땡땡님께서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절대 부동산과 저출산이 연결된 건 아닙니다. 여자들의 높은 결혼 장벽과 설거지론, 마통론 등으로 남성들이 정신 차린 결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일단 문땡땡땡님의 말씀은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여성이라는 거죠. 문땡땡님. 그리고 리땡땡땡님 말씀도 결국은 여성들이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이 부동산의 거품은 뭐냐? 여자들의 무리한 요구가 원초적인 원인이라고 저도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봐요. 그리고 한번 그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재밌는 자료 한번 볼게요. 이제 2022년도 시도별 합계 출산율을 보면 세종이 1.12, 전남이 0.97, 강원이 0.97, 경북이 0.93, 제주가 0.92, 충남이 0.91, 충북이 0.87, 울산이 0.85, 강주가 0.84, 대전이 0.84, 경기가 0.84, 경남이 0.84, 전북이 0.82, 대구가 0.76, 인천이 0.75, 부산이 0.72, 서울이 0.59 일이 나와요. 일이 나오는데, 일단 인과관계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동산 가격과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거 인과관계에 있어서 보면 서울은 그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저는 있는 거는 같아요. 확실히 0.59면 너무 낮잖아요. 말도 안 되게 인구가 적은 데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한 거의 지금 1,000만은 안 되지만 900만 이상 사는 지역인데 0.59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인과관계가 조금은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다른 지역은 그 인과관계가 별로 못 느껴져요. 세종은 공무원이 많으니까 여기는 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서 2등한 부산 같은 경우 0.72인데 해운대 정도나 이제 부동산 가격이 비싸지 저렴한데 부산에도 꽤 많습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도 뭐 송도 정도가 좀 많이 비싸지 나머지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저렴한 데 많아요. 대구 같은 경우도 수성구 정도나 그렇죠. 0.76인데.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게 꼭 인과관계가 서울은 좀 확실히 느껴지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그렇게 인과관계가 뚜렷하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옆에 리땡땡땡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저렴한 집이 널렸다. 이제 수도권만 고집하니까 그렇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신 부분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뭐 제 생각이 100% 맞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 부동산이 올라서 저출산이 된 거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다. 이거는 그 원인이 어디냐? 이 전후의 관계의 문제지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여성분들이 결혼 장벽을 높였습니다. 남자들한테 보통 이제 혼수는 여자, 남자는 이제 집을 해가는 그런 우리나라 문화가 있잖아요. 결혼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예전에 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분들의 그 어떤 요구 자체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2010년대 이후부터 보면 여성분들이 그 조건이 허들이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집단적으로 그렇게 다 허들을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파트, 최소한 전세, 매매, 그거를 뭐 자기는 3천만 원, 5천만 원 겨우 그것도 마통 뚫어서 해오면서도 당당하게 그걸 요구하는 이상한 결혼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586 딜러들도 아니 자기 아들 보낼 때는 대충 보내면서 딸들 시집 보낼 때는 자네 뭐 돈은 얼마 모았고 그리고 집은 어떻게 할 건가? 집은 뭐 아파트 전세 정도는 해와야지. 그거 못하면 우리 딸 못 주겠네. 뭐 이상한 이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허들이 너무 올라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도 그나마 그 불합리한 요구에 응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돈을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일조를 했죠.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든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일부는 그렇게 갔고 또 일부들 같은 경우는 나 도저히 그 이제 마통론이라든가 설거지론 뭐 이런 거 터진 것도 있고 물론 그 이전부터도 이런 불합리한 어떤 불공정한 결혼 조건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남성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니까 결혼도 줄고 그로 인해서 저출산이 결국은 나온 거라고 봐요. 결혼 자체를 안 하니까 당연히 학계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지적해 주신 분들 말씀처럼 부동산과 저출산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그 간접적인 영향에 있어서 여성들의 무리한 요구라는 거죠. 결혼 장벽을 높였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저도 이쪽에 관련된 일을 9년 반 정도를 했습니다. 거의 10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특히 아파트 여기 같은 경우는요. 남성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고 여성들이 주도합니다. 보통 이제 그 집을 살 때 남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집 사는 경우보다 여성분들이 특히 집을 남편들한테 이제 설득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좀 비교하는 문화들이 특히 있잖아요. 뭐 주변에 자기 친구들이라든가 등등등 비교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본인 분수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집을 많이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가 나온 게 바로 이 여성들의 허영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아파트 가격 단합하고 이런 거 남자들이 단합하는 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남자들이 단합한다는 이야기는 없죠. 보통 보면 이제 뭐 분여회라든가 뭐 맘카페라든가 뭐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이들이 가격 단합을 하죠. 얼마 밑으로 매물 내놓지 마라. 매물 내놓지 마라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저렴한 매물이 나오면 그 저렴한 매물을 내놓은 중개업소들한테 갑질하죠. 여기랑 우리 집단적으로 거래 안 하겠다는 식으로 결국 갑질을 하죠. 그래서 저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망조가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지금 저보고도 뭐 여혐 유튜버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 여자 좋아합니다. 여자 좋아하는데 제가 계속 비판하는 거는 여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좀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본인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올라가지고 당장에는 좋겠지만 그거는 1주택자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좋은 거지. 딸랑 집 한 채 있고 1주택자가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문화가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지 젊은 친구들이 그나마 주거의 안정을 찾고 물론 주거의 안정만 찾는다고 결혼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뭐 남녀 간의 갈등 그리고 여성들이 지금 과도한 요구 이런 거를 빨리 내려놓아야 돼요. 최근 갑자기 10년 동안 이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패미 천국이 되면서 더 심해졌는데 이제는 정말 이런 대한민국의 문화 빨리 끝나지 않으면 진짜 대한민국 망합니다. 지금 벌써 여러
세계에 있는 석학들이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나라가 소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